태연의 생생경제가 그렇게 좋다며?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가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에 한 큐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지 능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건가? 라는 두 분이 깊은 한숨을 쉬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먼저 김정남 기자가 가져온 주제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확하게는 백악관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간밤에 트럼프가 이걸 부정을 했어요. 네. 맨날 얘기하지만 자기들끼리라도 입을 좀 맞추면 안 되나? 아무튼 네. 이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이게 저도 다른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하도 거의 뭐 모든 지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트럼프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어제 뭐 일요일날 어제죠. 일하면서 이제 쭉 내용 봤지만 발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CBP라고 이제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평판 TV 디스플레이, 뭐 태양전지, 뭐 CPU, GPU, 뭐 메모리,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백악관에서 나온 거 아니고 행정부에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때린 상호관세가 125%인데 요 부품들은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런 건데 이제 간밤에 갑자기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관세 예외가 아니고 러트닉이죠 상무장관 이쪽 총괄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상호관세 제외 공지에 대해서 영구적인 성격의 면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이 거야?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잘 없고 말에다 의존하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가장 난감한 건 그 대상들은 기업들이죠. 그렇겠죠. 이 상호관세 면제 소식이 나왔을 말도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그 전자회사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메모리, PC, 뭐 파운드리 다 하는 정말 그런 특이한 종합 전자회사인데 그래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잠깐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돼버렸네요. 이게 제가 사실 저는 새벽에도 방송을 하니까 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못 쫓아가겠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 또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이게 풍목가스인지 이게 상호가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풍목별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 기자들도 이렇게 하는 상황. 참 일반 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참 감이 안 설 정도인데 중국을 향해서도 관세 폭탄의 고삐 계속되고 있어요. 145%. 그런데 중국 쪽의 반응이 그래 할 테면 해봐라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단 하나 확실한 걸 꼽자면은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다. 요 정도 하나 아주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중국도 똑같이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도 그 추가 관세 미국산 수입품에 이제 125% 똑같이 때렸고 이 왕원타오 상무부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그 러트닉 장관 같은 그 카운터 파트너겠죠. 최근에 그 응고지 오콘즈 이웨알라라는 그 WTO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통화를 해서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세계 무역 질서의 지금 최대 화두가 WTO 체제의 몰락 아니냐 이런 건데 이 중국은 당연한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WTO 체제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자유무역에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WTO 체제가 몰락하고 각자 도생으로 가면 한국도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그 이유가 그것인데 이 WTO 체제의 회원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외에 다른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좀 우군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이 중국의 힘이 또 굉장히 강력하죠. 이 광물에 사실상 독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히토류라는 광물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뭐 우주 항공 부품이라든가 이런 예, 예. 굉장히 필수적인 그 광물인데 이것의 미국 수출을 중단하겠다. 4일부터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예. 중단했다. 이렇게 지금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외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일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예. 그냥 맞불 성격의 대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라는 게 레어 메탈이잖아요. 네. 이 히토류는 중국 아니면 못 구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세계 생산량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70% 정도 70, 점유하고 네. 있고요. 가공을 합치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관해서 그 예외 품목으로 뒀던 게 히토류와 관련된 아니면 금속 가공과 관련된 품목들이었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는 예외다. 네, 예. 네. 그만큼 속보이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는 중국이 뭐 이번에 되게 갑작스럽게 발표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히토류를 되게 통제권을 갖고 있고 그거를 무기로 외교적으로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예전부터 많이 보여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군용이라던가 민간용 이중으로 활용하는 그런 히토류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출 통제할 수 있게 이미 조치를 취해 놨었고 뭐 바이든 네네네. 정부 때도 여러 번 통제 조치를 발표했던 만큼 계속 이런 기조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의 무기화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 지금 나쁜 놈 하나가 큰 놈이 생기다 보니까 네. 중국과 유럽이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을 조금 접어두고 만나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예. 좀 특이한 경우죠. 유럽도 이제 미국한테 당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유럽이 손을 잡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이제 중국이 그 중국산 전기차에 예.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에 그 최소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한 게 지금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EU는 원래 이제 중국이 불법 국가 보조 그 조사한 지 착수한 지 한 1년여 만이었죠. 작년 한 10월쯤이었는데 예. 근데 5년간 한 중국산 전기차에 한 최고 한 45%가 넘는 그런 확정적 상계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저가의 차를 뿌리니까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 트럼프 집권하니까 갑자기 이 둘이 관세 그 관계 개선을 좀 모색을 그러니까. 하면서 예.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의 수출길을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의 교역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둘이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거 아니냐. 뭐 그건 그렇죠. 맞아 네. 떨어지겠지. 이런 예.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세가 폐기되면 아무래도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가성비가 아무래도. 더 부각이 될 네. 테니까 이럴 경우는 현대차라든가 기아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사가 BYD라는 예, 곳이잖아요. BYD. 한국인도 예.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이 소형 SUV인 아토3 요걸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아토3와 경쟁하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코나 일렉트릭 네. 그다음 기아는 뭐 EV3 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고유료 관세가 붙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유로에서 팔리고 있지만 만약에 폐기가 되면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위기 때만 해도 트럼프가 중국을 막 때리면 결국엔 둘이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약간 굽히면서.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전략이 읽혔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근본적인 원인, 배경은 뭘로 보세요? 이 최근에 그 뉴욕 타임스에 재밌는 칼럼이 하나 보도가 예. 됐는데 이 트럼프가 중국과 대치하면서 아픈 지점을 들춰버렸다 뭐 이런 식의 칼럼이 하나 있었거든요. 최근 뒤에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국채 금리도 훅 뛰고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 국채 금리가 왜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이것도 사실 설명드리자면 긴데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전 세계 장기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금리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채 금리가 뛰면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와 연동돼 사실상 연동돼 있는 뭐 주담대, 그러니까 모기지죠. 그렇죠. 그다음 무슨 뭐 자동차 리스니 무슨 신용대출이니 뭐 여러 가지 대출들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7%까지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 10년물 기준으로는 최근 한 4.6% 정도 네네네.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건 리스. 그렇죠. 금리가. 당연히 네. 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기지도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뛰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수치는 확인 안 해봤지만 이 정도면 사실 2007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일반 가게들도 타격을 입는 것이고 네. 미국 정부가 지금 최근 수년간에 가장 미국 경제를 둘러싼 큰 화두가 재정 적자의 악화입니다. 그렇죠. 이 재정 적자가 악화되면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이자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각 기업들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걔네들이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네네네. 지금 이제 약간 포성이 잦아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국채 금리가 갑자기 확 뛰고 있어서 트럼프가 뭐 물러났지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중국도 아는 거예요. 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이런 게 크게 없거든요. 선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이 내년에 트럼프는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 가계기업 정부를 다 피해를 주면서까지 뭐 더 떠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이 최근에 이제 수년 동안 많이 중국 경제 제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좀 내성이 기술력도 키우고 사업 구조 고도하면서 좀 내부적으로 좀 내성이 키워진 것도 있고 내수 시장이 일단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에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한 20%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한 15% 정도까지 낮아졌더라고요. 이 숫자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굳이 미국이 그렇네.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만 내수 시장 안 그리고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우호 국가를 늘려가면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조랑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예. 중국이 예전보다 버틸 힘이 생겼다. 그리고 그렇죠. 이 와중에 자꾸 불똥이 우리한테 튀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오 기자님이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에서 약간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우리 어렵다 죽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조선업 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기회로도 보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많이 얘기했던 게 예. 조선업 재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 9일에 미국의 해양 지배 회복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예. 그 10일에도 강요회에서 조선업 재건 언급을 하면서 뭐 우리 의회의 자금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우니까 조선 기술이 훌륭한 나라들한테서 네네네.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취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네. 통화하면서도 우리나라한테 SOS를 청한 만큼 이 조선업 분야에서 기회가 수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 하면은 우리나라가 강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점유율 측면에서는 중국에 뺏겼다 이런 소식도 많이 전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네, 특히나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하는 그런 수익성이 좋은 선박들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물량 측면에서는 중국에 밀리지만 네.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훨씬 낮다. 네, 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LNG 운반선입니다. 그 트럼프가 또 이 과거로 이제 회귀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피면서 LNG 쪽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알래스카 LNG 개발한다 뭐 이런 그놈의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쨌든 LNG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LNG 운반선 주문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네네네. 고부와 같이 선박 쪽에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그 지금 LNG라든지 뭐 드릴 베이비 해가지고 화석 연료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 기자님 딴 데 보지 마시고. 질문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LNG 지금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화석 연료 쪽에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차산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산업 측면에서도 채산성 측면에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상황이 좀 예. 저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저도 한번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다음에, 못 해가지고 예. 제가. 화성 연료 쪽에 이 네, 상황도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건 그래서 트럼프가 행정 명령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혜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함정, 그 군함에 대한 부분이랑 군함. 이제, 네, 화물이랑 승객을 나르는 그 선박들을 상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상선 두 가지 부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군함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게 유지보수, 특히 네. MRO 시장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MRO 네. 유지보수요? 네, 선박 예, 예. 유지보수하는 그 시장에 대해서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함정까지도 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 MRO 시장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2023년에 10조 원 이상 미국은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MRO 시장 자체도 큰데 이 신규 함정 같은 경우에도 2054년까지 연평균 40조 원 이상 쏟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예. 두 시장을 합치면 50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함정 부분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수함 부분도 지금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국적 상승 중 성령 15년 이상인 노후 선박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교체 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LNG 운반선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예, 예. 미국이 이 80년대 이후부터는 LNG 운반선 건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렇죠. LNG 네. 운반을 하려면은 그 차갑게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될 거고, 네. 뭐 기화되지 않게 하는. 용접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LNG가 액화기 때문에 이게 파도를 타면서 배가 흔들리면 그게 네. 나올 수도 있고 유출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국 조선소한테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에는 많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까도 김 기자님께서 계속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선 측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견제가 중국산 선박이 이제 미국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150만 달러 정도 항만 수수료를 매기겠다. 이게 하나로 치면 2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산 소속인 선박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 하나로 쳤을 때 약 14억 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게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자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물류 업계들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거기 다녀오신 그 해양진흥공사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내부 반발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처럼 부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선사들도 당연히 경쟁력에 있어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그 선사들 움직임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 같은 경우에 네, 미국 쪽에 이제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발주하겠다라고 해서 발주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선사들도 눈치를 많이 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중고 선박 시장에서는 중국 배가 아예 안 팔린다. 예전보다 판매량이 확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 입항 수수료 이런 정책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LNG 업체에서 이제 벤처 글로벌이라는 업체에서 최대 12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국을 또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 또한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면서 수수료 부과 정책이라던가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잘 되기만 할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인건비입니다. 조선업에서는 인건비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지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 비중이 한 2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트럼프 특히 정책은 보면은 국경을 계속 닫는 정책을 피우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인건비 문제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제 문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산 후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술력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특히나 가격은 저렴해서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에서도 뭐 20% 정도 쓴다. 그리고 중소형 조선소에서는 50% 정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특히나 이렇게 중국산 철강제나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많이 매기는 상황에서 당연히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은 그냥 갈 거라고 하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그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은 선박이 건조 계약을 맺고 이게 진짜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조선소에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비 회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임기는 4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저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쓸 거다. 트럼프가 원하기 때문에 이걸 협상 카드로 쓸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조선업을 살리는 기회이냐 아니면 버리는 기회이냐 버리는 수냐 예. 이거에 대해서도 조선업계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귀결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김 기자님께서는 중국의 어떤 버티는 것들 일기 때랑은 굉장히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분쟁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예.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트럼프의 어떤 그 자세나 혹시 그 스탠스에 따라서 중국도 달라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의 어떤 변동폭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미국의 예. 어떤 스탠스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5% 6%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 안에서는 그 연방준비제도라는 그 미국 중앙은행이 있는데 거기가 좀 개입을 해서 미국 예. 그 장기 금리를 좀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예전에 뭐 혹시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벤 버냉키라는 옛날에 그 중앙은행 맞아요. 예, 의장이 예, 예.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뭐 예를 들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그러니까 그 장기물을 사고 단기물을 팔아서 이 장기 그 국채 금리를 약간 누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통화 정책 등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기채가 계속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관세 어떤 폭탄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고 관세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금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네. 중국을 압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을 그렇게 압박을 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맞대응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보면은 뭐 몇 프로 때린다, 몇 프로 때린다, 뭐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채권 시장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미국 국채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오늘 김 기자님도 역시 그 부분에 좀 네.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대체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기업들 다 죽는다 이런 목소리 나왔을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뭐 시진핑이 트럼프는 안 만나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그 트럼프 관세 정책하면서 블룸버그나 외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제조업의 약점, 그 리스크가 여실히 드러났다. 네네네. 미국이 그 공급망을 과연 구축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중국으로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도 가뜩이나 큰데다가 네. 그동안 뭐 많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계속 키워왔던 그런 노력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자신감이 시진핑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네네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기업들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미중 관세 전쟁의 1라운드는 중국의 판정승 이렇게 봐도 되나요? 뭐 오히려 트럼프가 아쉬운 점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많죠. 예, 예. 특히 약점을 좀 많이 들킨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 구조상 혹은 산업 구조상 이제 시진핑이 오히려 좀 느긋한 입장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기자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예. 네.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해는 좀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국채금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역대 최저라고 그렇죠. 미래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도 70년대 이후로 최저라고 하고 막 기대 인플레이션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황에서 막. 뭐 당연한 결과죠, 그건 사실. 계속 일기 때만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라운드가 거듭될 테니 1라운드는 판정패라고 해서 2라운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상황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말만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트럼프 관세, 그게 미칠 산업계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